자, 반갑습니다. 저기, 저 누군지 아시죠? 잠깐만요. 일단 세팅 좀 해보고. 네네네. 저번 주에 이거 만드느라고 좀 고생했어요. 여러분들, 그 소중한 자료가 되게 바라고요. 뭐, 되게 알찬 시간까지는 아니어도, 노트를 지원하시는데, 제가 하는 얘기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좀 되었으면 좋겠고, 저는 여러분들 공부 시간을 많이 뺏고 싶진 않아서 좀 핵심만 탁탁탁 요약해서 한 3, 40분 정도 얘기하려고 작정했는데, 여러분들 짐을 다 싸가지고 오셨네요, 지금. 공부하기 싫다 이거죠, 지금. 일단, 논술에 대해서 이제 첫 번째로 일단 처음에 시작부터 일단은 좀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제가 논술이 좋다고 알려드리려고 나온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어쩔 수 없기 때문에, 논술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인 거지, 논술이 막 되게 유익한 전형이고, 되게 합격률이 높은 전형이고, 막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이제 작년에 보면 친구들이 막 논술을 붙은 사례들 보면 아이씨 나도 논술 대비 좀 해볼 걸 막 이런 생각들을 좀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교과나 이제 종합을 지원하는 애들은 그들만의 리그잖아요. 그죠? 보통 2.5 안쪽에 있는 아이들이 가는 거고, 그죠? 논술 같은 경우는 이제 한 2.5 이하부터 한 3등급부터 한 6등급까지 전부 다 논술을 쓰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다 논술 전형을 쓸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와중에 몇 명 붙은 애들이 되게 부각되어서 나타날 뿐이지, 이게 되게 여러분들 되게 막 공부하기가 좋고 막 그런 전형은 아닙니다. 알겠죠? 하지만 그 와중에서도 여러분들의 희망은 있으니까, 자, 그런 거에 대한 얘기를 좀 알려드리려고 하니까 제 얘기를 일단 잘 들어보세요. 자, 첫 번째로 이제 논술에 대한 이건 대략적인 이제 이건 제가 이런 거 만들 사람이 아니잖아요. 어디가 떼온 거예요. 따온 건데, 일단은 여러분들 논술에서 이제 핵심은 뭐냐면, 논술이 전부가 아니다. 일단 이거 핵심이에요.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그죠? 논술 공부를 되게 열심히 했는데, 수능 최저가 안 돼서 시험을 못 보러 가는 경우도 생깁니다, 여러분들. 그죠? 논술이 무조건 1이 아니라, 수능과 같이 병행해서 생각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시즌 1 때 논술 수업을 안 들어가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죠? 일단 논술 자체 내용이 쉽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미적분에 대한 성취도가 있어야 수업 진행이 가능합니다. 처음에 수업 딱 시작했는데 애들이 첫 수업 딱 듣고 선생님 못 알아듣겠어요. 저는 논술 안 할게요 하고 빠지는 것도 제가 속상하고 해서 저 어느 정도 좀 공부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제가 1학기 때 미적분 특강도 깔아보고, 그죠? 미적분 수업 되게 열심히 했어요. 또 학원에서 미적분 수업 안 넣어줘서 제가 특강도 깔아서 열심히 하고, 일단 그거를 해야 여러분들이 미적분 논술을 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저는 그 진행을 했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그 다음에 그 학교별 논술 특징을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들, 선생님들이 원서 써주는 대로 그냥 여기 연대부터 연대, 한양대, 성대, 자기가 가고 싶은 학교 쓰는 게 아니라 본인의 색깔에 맞게 전략에 맞춰서 원서를 좀 쓰셔야 되거든요. 자, 그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거고, 자, 그 다음에 창의력 이런 거는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니까 넘어가자고요. 자, 첫 번째. 여러분들이 가고 싶어하는 학교들은 전부 다 논술 전형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어차피 이런 데 관심 없고 어차피 이쪽에 가고 싶어 할 것이니까 이쪽을 신경 쓰시면 되고, 따로 여기 적으실 필요는 없어요. 제가 다 그대로 복사해 드렸으니까 여러분 관심을 가지시면 되고, 올해 논술 3년 연속으로 논술 모집 인원이 계속 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인원은 줄지 않는데 계속 상위권 학교에서 이렇게 줄여요. 이번에 중앙대에서 159명을 줄였죠. 그죠? 전부 줄이고 계속 쓰잘데기 없는 데서 우리가 별로 관심 없는 학교들이 자꾸 논술을 봐요. 이게 홍대 세종이라든지 여기 고대 세종 이런 애들이 새로 들어오거든요. 가천대 이런 데 논술 들어오는데 별로 우리 관심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고자 하는 학교들은 일단 계속 덜 뽑고 있다라는 거 일단 알고 계시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첫 번째로, 자, 일단 제가 PPT의 순서대로 얘기할게요. 일단은 첫 번째로, 올해 논술 일정은 작년 일정과 별반 다르지는 않는데, 첫 번째로 논술 원서를 쓰실 때, 제가 담임 선생의 입장으로는 논술 원서 쓰는 게 제일 편하죠. 학종이나 교과보다도 논술 원서를 그냥 날짜만 맞춰서 쭉 써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쓸 거나 보장도 없고 못 쓸 거나 보장도 없고 상태도 모르니까 그냥 쭉 써주면 되잖아. 근데 논술을 전혀 모르고 원서 쓸 때는 그랬어. 근데 논술을 좀 알고 나니까 여러분들 몇 가지 좀 요소를 좀 고려해서 원서를 쓰시면 좀 좋을 것 같은데, 제가 고3 단과 진행하면서 애들 원서를 쭉 써보니까 원서를 애들 쓴 걸 보니까 학교 선생님들도 논술에 대해서 전혀 몰라. 학교 선생님은
그죠? 학종이나 그 교과는 되게 빡빡하게 써주면서 논술은 되게 후하게 써주는 경향이 있어. 그래서 연대, 성대, 한양대 쩍쩍쩍 쓰고 건대 밑으로 잘 내려가지도 않아요. 그쵸? 거기 그 걔들 경쟁률만 올려주고 대학 그 먹고 살기 위해 원서비만 보태주고 그리고 오는 그죠? 자 그런 상황이잖아요. 자 날짜를 좀 보시면 우리 전략이 논술 자기가 가고자 하는 그 학교를 물론 쓰시는 게 물론 1순위가 되는 게 맞고 첫 번째 논술을 쓸 때 자, 두 번째는 뭘 기준해서 원서를 쓰는 게 맞냐면 두 번째는 자기의 수능 가능성을 보셔야 됩니다. 본인이 지금 상위 누적이 지금 한 5% 이렇게 나오고 있으면 정시에서 서울시립대 정도를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서울시립대 경희대 정도 갈 수 있으니까 굳이 그거보다 낮은 학교를 쓸 이유가 별로 없잖아. 그죠? 자, 근데 내가 지금 수능에서 6평, 9평을 봤는데 상위 15%야. 그럼 15%가 정시에 그대로 나오느냐? 우리가 보통 그 수능 점수를 봤을 때 6평, 9평 수능으로 봤을 때 성적이 올라가는 사람이 맞습니까? 떨어지는 사람이 맞습니까? 얘기하고 싶지 않니? 자, 비율적으로 상위권 반수생들이 계속 들어오거든요.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떨어지는 비율이 많아. 그러면 만약에 15%면 여러분들이 딱 갈 수 있는 데가 광운대 막 이런 데잖아요. 그죠? 이런 데 붙기 힘든 상황이니까 그런 상황이라면 내가 광운대를 가려고 해서 논술을 쓰는 게 아니라 광운대는 논술이 없긴 하지만은 그런 정도 수준의 학교를 걸어 놓을 필요는 있는 거죠. 혹시 안 좋을 때를 대비해서 한두 개 정도 보험성 지원을 걸어 놓을 필요가 있는 거잖아. 알겠죠? 그래서 일단은 본인의 수능 성적에 맞춰서 쓰셔야 되고 본인이 아무리 논술을 잘해도 일단은 최저 걸려 있으면 최저 못 맞추면 안 되는 거니까 뭐 작년에 우리 학원에서 연대 원주 의대 처음에 논술 수업을 30몇 명이 신청했거든요. 논술 수업을 수능 끝나고 나서 전부 다 환불하고 3명인가 수업 듣고 막 그럴 때도 있어. 저기 본인이 그냥 다 의대 가겠다고 다 쓰는데 최저 4개 땡기기 넘으면 그걸 맞출 수가 없는 거지. 이 가셔요. 최저를 맞출 수 있느냐 거기까지 고려하셔서 원서를 쓰시되 일단 전략적으로 쓰실 곳들은 있어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원서를 쓰실 때 연세대 가고 싶으면 가는 거예요. 연세대 가고 싶으면 가는 건데 수능 이전의 학교들은 그래도 여러분들 붙잡혀가는 걸 싫어하잖아요, 학생들이.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학교들은 좀 써볼 만한 학교들이에요. 연대는 뭐 가면 그냥 땡큐니까 대부분 원서를 쓰는 거고, 연대는 선호도가 높고, 일산에서 가깝기도 하잖아요. 자, 근데 여기에 서울시립대, 홍대 만약에 이런 학교들은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잘 안 쓰겠죠? 그죠? 나는 수능이나 뭐 학종 교과로 더 좋은 데 갈 수 있는데 저기를 쓰지 않겠죠? 그러니까 상위권 애들이 일단 저쪽에 지원하지 않는단 말이야. 그죠? 그러면 이제 저 학교들은 공격적으로 지원해 볼만 하죠. 본인이 이제 서울시립대만 가도 땡큐인 사람들은 수능 이전에 저기 원서를 쓰셔도 됩니다. 자, 근데 시립대, 홍대 중에서도 둘 중에서도 또 누가 선호도가 높습니까? 시립대는 당연히 높잖아요. 그죠? 그래서 매해 시립대는 경쟁률이 40대 1이고 홍대는 경쟁률이 20대 1이야. 그죠? 나 홍익대만 가도 땡큐다라고 하면은 홍익대 같은 경우는 전략적으로 지원을 해도 좋은 지원이 돼. 좋은 그런 전형이 되는 거고. 자, 여기 보세요. 여기에, 무슨 이거 지시봉 하나 가져올 거예요. 자, 이거 포인터가 잘 눈에 안 들어오죠. 제가 예전에 설명회하고 찍어보니까 잘 안 들어오더라고. 자, 두 번째로 여러분들 논술의 일단 원서에 대한 얘기는 담임 선생님이 자세하게 해주겠지만, 일단 가장 원서의 핵심은 첫날하고 둘째 날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쓰고 싶은 학교들은 웬만하면 첫날, 둘째 날 다 있거든요. 자, 첫날, 둘째 날에 건대, 경희대, 성황대, 성균관대 뭐 전부 다 있거든요. 저기서 여러분들 승부를 보시는 게 맞습니다. 논술 전형을 지원하신다면. 자, 뒤에 같은 경우는 공부할 시간이 있긴 하지만 뭐 부산대 이런 데 우리랑 별로 관심 없는 학교들이고 대부분 중대나 외대 이런 데 쓴단 말이에요. 대부분 2주 차이는. 그죠? 일주일간의 공부 기간이 있기 때문에 뭐 바탕 논술 대비하고 일주일간 공부하고 거기는 시험 보시면 되는 거고 나중에 대비하겠다라고 하고 생각하는 거고 당장 급한 건 많은 학교들이 이 앞에 몰려 있는데 이게 수능 바로 다음 날 시험이기 때문에 수능 끝나고 대비할 여력이 없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쟤는 지금부터 좀 대비를 하는 게 맞는 거고 여기서 이제 가장 전략적으로 노리실 곳은 공부를 잘하면 당연히 성균관대 치고 의대 치는 거예요. 당연히. 나 가고 싶은데 거기 있으면 그런 거 치는 곳인데 여기 중위권 학생들이라면 지금 상위 누적이 한 10% 안팎으로 한 8%에서 한 12% 정도 나오는 학생들이라면 그 친구들은 공부 잘하는 애들이 전부 다 어디로 몰려가겠어요? 그래서 공부 수학 중 한다는 애들이 다 어디로 몰려가겠어?
성균관대로 몰려갈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여러분 거기를 딱 피해서 경희대나 건대 이런 데를 쓰는 게 상당히 유익한 지원이 될 거고, 그죠? 합격률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질 수 있고, 거기서 더 낮춰서 항공대 이런 데로 가면 훨씬 더 거기 진짜 급이 다른 애들끼리의 경쟁이거든요. 여긴 내가 아무리 잘 써도 성균관대 논술 자체가 쉬워요. 성균관대 시험 보고 와서 시험 못 봤다는 애들 한 명도 못 봤어. 근데 저 시험 좀 잘 본 것 같아요. 하고 왔는데 다 떨어져요. 다른 애들도 다 잘 보고 나오는 거거든. 그죠? 자, 아무튼 그런 수준이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부 서강대 이런 데 몰려갈 거니까, 자, 우리는 거기 피해서 경희대, 좀 중하위권 학생들은 둘째 날에 동국대 이런 데 적극 추천하거든요. 여기 자연계열 이쪽이죠. 동국대 이런 데 쓰시면은, 일산에서 꽤 합격률도 많이 나오고, 중위권 학교에서 합격률도 많이 나오는 것 같아. 근데 제가, 저쪽에 유독 관심을 갖는 이유는 제가 하려고 하는 논술이 뭐 의대 논술이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박상근 선생님한테 열심히 배우시고, 저는 여러분들한테 논술을 써야 되는데 수학은 아주 좋지는 않고 그런 학생들한테 살짝이라도 희망을 주고자 저는 수업을 시작하는 거고, 또 나중 정말 바쁜데 지금 여러분들 위해서 지금 수업을 깔고 있는 거거든요. 자, 일단은 첫 번째로 살피실 게 내신인데, 담임 선생님한테 원서 쓰실 때는 내신 하나만 딱 물어보시면 돼요. 내가 내신 6등급인데 여기 써도 되느냐? 논술 날짜만 쓰는 건 여러분들도 할 수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내신이 얼마 정도 반영되는지 정도만 딱 물어보시면 돼요. 근데 논술 100으로 시험 보는 학교, 건대, 연대 이런 데들이 있고, 뒤로 갈수록 좀 여기 급이 점점 학생부 연경하고 점점 줄고 있는데, 이 학교들 중에서도 여기 학교들 중에서도 지금 내신 반영 그 감점폭이 유독 센 학교들이 있습니다. 알겠죠? 그것들만 여러분들 홈페이지에서 원서 쓰기 전에 확인하시고 담임 선생님 확인해 주시면 좋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5등급까지는 솔직히 아무리 내신 반영폭이 감점폭이 세다 하더라도 5등급까지는 웬만하면 다 쓸만한데, 6등급부터는 점수가 갑자기 훅 깎이는 학교들이 좀 있기 때문에, 내가 좀 저기 특목고 출신 학생들 있잖아. 어디냐? 온종고나 아무튼 뭐 이런 데서 내신, 국제고나 이런 데서 내신 엄청 안 좋은 아이들이 있어. 그런 친구들은 일단 내신 감점폭이 정말 큰 곳은 좀 피하고 원서를 쓰는 게 좋겠지. 알겠지? 자,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도 뒤에 살짝 정리를 해놓은 건 있으니까 살짝 보시면 되고, 자, 올해 변화에 대한 얘기니까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되니까 이거는 보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수능 최저가, 자, 두 번째, 여기 수능 최저에도 항상 매년 변화는 있지만 수능 최저도 살짝은 완화된 학교들이 있고 다 빡세진 학교들도 있어요. 강화된 학교들이 있는데, 자, 우리가 이제 별로 관심 있는 학교들이 아니기 때문에 숭실대 정도는 이제 수능 최저가 빡세졌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면 여기는 좀 적극적으로 지원해 볼 만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수학이 약한 친구들, 숭실대는 내신 반영도 좀 센 편이거든요. 뭐 이런 학교들은 수능반 최저만 맞추면 웬만하면 붙겠다 이런 생각 좀 가지고, 그리고 내신이 한 4등급 정도 안에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저 숭실대 성적이 안 나오는 학생들에 한해서 그런 학생들을 써봐도 되는 거고, 그 왼쪽에 그 전에 가서 성대 이런 데 완화되었으면 당연히 경쟁률도 세겠죠. 여러분들 수능 최저가 높은 게 좋습니다. 재수생들한테는. 수능 최저가 낮으면 어차피 다들 들어올 거고, 그와 다들 경쟁일 거고, 실제 경쟁률이 세질 거고, 그 와중에 수학만 겁나 잘하는 새끼들이 꽤 많아요. 이과생들이 또 수학 공부하는 것만 즐거워. 저도 옛날에 그랬고, 수학 공부만 즐거워하는 친구도 있거든. 그 친구들을 좀 피해 가시는 게 합격률을 좀 높일 수 있다. 뭐 본인이 그런 사람이라면 아무 때나 막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이건 읽어보시면 되는 거고, 자, 세전 기준, 합할, 이런 것들 쭉, 위해가, 이런 거 쓰실 때, 만약에 이제 위해가를 4개 합, 위해가를 쓰신다고, 본인 수능이 잘 나서 이걸 쓰신다. 합 5짜리만 다 깔지는 마시고, 합 6짜리 이런 것도 하나는 좀 걸려 놓으시고, 3개 합, 3개 합 4 이런 게 조금 더 완만한, 1등급 하나 덜 맞아도 되니까 좀 널널하잖아요. 그죠? 하나씩은 본인이 좀 벌려놓는 거야. 그러니까, 재수생들은 최저를 안고 싸우는 게 좋지만, 웬만하면 최저를 안고 싸우면 실질 경쟁률이 뚝 떨어지니까 합격률이 갑자기 몇 배 이상 올라가거든요. 거기를 쓰는 게 좋잖아요. 그리고 재학생들보다 수능 공부를 훨씬 더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충족률도 훨씬 더 높거든요. 자, 그렇게 하지만 혹시라도 본인도 걸러질 수 있다라는
이게 되게 재수없는 소리인데, 테테테는 할게요. 테테테는 할 건데, 이제 이런 상황도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두 개 정도는 본인도 최저에 혹시, 수능이 혹시 망가졌을 때에 대비한 전형, 수능이 되게 좋았을 때 조금 더 잘 갈 수 있는 그런 학교, 이렇게 좀 골고루 원서를 써놔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해. 그래서, 수능 최저 웬만하면 있는 곳으로 쓰시되, 한두 개 정도는 좀 여유 있게 잡아라. 이런 얘기 하고 싶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수리 논술 출제 유형인데, 자, 일단은 여러분들 과탐 논술은 이제 수능 이전에 연대를 치는 학생들을 제외하고는 공부할 필요가 전혀 없어졌죠. 성균관대 과탐 논술 없어졌고요. 그 다음에 건국대 과탐 논술 없어졌습니다. 네, 그 다음에 경희대 과탐 논술 작년에 없어졌죠. 위학 계열만 남아있고, 남아있는 데가 경희대, 연세대, 중앙대인데, 중앙대는 수능 이후에 일주일이라는 공부 기간이 있기 때문에 중앙대 그때 하셔도 돼요. 그죠? 결국은 여러분들 이과생들은 수리 논술 공부만 하시면 되고, 연세대, 뭐, 아무튼, 거기만 남았고, 자, 그 다음에 거기, 그 과탐이 없어졌다는 얘기가 여러분들한테 어떤 뜻을 받아들이면, 과탐이 안 들어가니까 좋다. 이제, 즐겁다. 과학 공부 안 해도 되니까 좋다. 이게 아니라, 당연히 그러면 수학 문제 수가 늘어날 거 아니야. 그죠? 그럼 기존 패턴과 다르게 얘네들이 안 되던 패턴의 문제를 좀 낼 수 있다라는 거니까 수학 공부, 수리 논술 대비를 그 학교들은 조금 더 많이 해야 된다. 성대, 건대, 뭐 이런 학교들은 조금 더 수학 논술에 치중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 자, 이런 생각입니다. 자, 여기 내신 논술 영향력인데, 거기 색칠을 좀 보시면 유독 그 감점폭이 큰 이런 학교들이 있어. 그죠? 저기 색칠. 여러분들 이게 계산을, 여러분 입시 전문가가 아니니까 계산을 못할까봐 여기 그 색깔이 이렇게 돼 있지. 아무튼 색깔이 좀 진하면 오른쪽으로 가면 안 좋은 거야. 알겠지? 안 좋은 거고, 여기 제가 정리를 쭉 해놨는데, 이제 이것도 이제 감점폭인데, 이거 그냥 딱 적당히 비율 정도 때려보시면 아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숭실대가 40%인데 40%면 400점 만점인데 20점을 딱 감점한다고 쳐봐. 그러면 그죠? 40%면 그러면 400점에서 20점을 감점해. 여러분이 지금 한 5등급이야? 그럼 이제 80점이 감점이 딱 하고 시작하잖아요? 80 곱하기 5야. 논술은 0.6%니까 거기다 2분의 3배 정도, 3분의 2배 정도 하시면 어마어마한 감점을 하고 시작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것들을 좀 피해서 원서 쓰시면 된다. 그죠? 근데 아무리 해도 감점이 안 당한 항공대 이런데 내신 반영 안 되고 이런 것들을 내신 진짜 안 주면 이런 데만 쓰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자, 이거는 담임선생님한테 물어보시고 여러분들 한번 쭉 훑어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첫 번째로 여러분들 일단 재수할 때는 논술 변형을 한번 쓰시는 게 맞긴 맞습니다. 일단 수능을 내가 고등학교 단과도 지금 진행을 하지만 고등학생들이 수업 지금 하다 보면 수능 공부 자체를 제대로 못해요. 지금까지도 다 내신 대비하고 있고, 이제 수능 대비 시작하는 친구들도 많고, 공부 자체가 좀 안 돼 있어서 수학 점수도 좀 꽤 안 나오는 편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최저를 맞추게 되면 경희대 최저가 그렇게 높은 것도 아닌데 절반으로 또 떨어지는 편이고, 그죠? 서강대 이런 애들 71.7대 1인데 실제 최저만 맞추면 17.6대 1이니까 그렇게 센 지원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 최저가 없는 한양대를 치면 100대 1인데 100명 공부 잘해도 그대로 100명하고 다 같이 경쟁이고, 여기는 일단 70명 중에 한 55명 날리고 시작하는 거니까 최저를 맞추고 수능을 잘 보고 시작하는 게 훨씬 더 좋겠지. 그죠? 이거 우리한테 이제 훨씬 더 유리한 전형이라고 생각이 들고, 수리 논술은 재수생을 위한 전형이다. 이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재학생이 지금 내신 공부하느냐고 지원할 시간이 안 나옵니다. 논술 공부할 시간 자체가 안 나오고, 논술 공부하는 친구들도 그닥 많지도 않고요. 그죠? 비율 자체를 보시면 재수생 여기 62%, 70%, 지원자도 자체도 2배 이상 많고, 합격생도 거의 2배 이상 많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재수를 할 정도 되면 이제, 재수 할 정도 되면 그래도 1년 배웠으니까 조금 더 여력이 있고, 수학 공부할 여력이 생기고 하니까, 그때, 이것저것 좀 대비를 하셔서 수학 실력이 조금 더 훨씬 더 좋아질 테니까, 그때 이제 공부할 수 있는 여력도 생기고, 그죠? 대비를 하면, 재학생보다 확실하게 준비할 시간이 많기 때문에, 붙을 확률이 훨씬 더 높아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 재수생들을 위한 전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역으로 생각하면, 이거는 좀 약간, 반대로 생각하면, 내신이 좋고, 막 그런 재학생들은, 다 대학 간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좀 어떻게 돌려 생각하면 되게 좀 억울한 감도 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일 관심 있는 건 여러분들 그 출제 과목에 대한 얘기인데, 과연 확통, 기하, 미적분을 다 공부해야 되느냐? 이건 제가 맨 마지막에, 제가 그래서 저번 주랑 저저번 주에서 주말에 집에 처박혀가지고 작년 기출문제들을 다 쭉 봤어요. 제가 작년, 모든 학교에서 나온 기출문제 다 보고, 맨 마지막에 표로 한번 정리를 해놨거든요. 근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성균관대 이상 학교 원서 쓰고 싶은 사람들은 기하까지 공부를 다 하시는 게 맞습니다. 다 하시는 게 맞고, 그 이하의 학교들을 원서를 쓰시려고 하면은, 이건 선택인데, 어쨌든 기하나 확통 공부를 하면 수능 공부할 시간이 줄어드는 건 사실이잖아. 그죠? 수능 공부를 적당량을 포기를 하고 논술 합격률을 아주 작게 올리느냐. 아니면 수능 잘 볼 확률을 좀 더 많이 올리고 논술 합격률을 좀 더 떨어뜨리느냐. 이건 여러분들의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해. 자, 근데 그걸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는 제가 이따가 표를 보면서 얘기할 테니까 일단은 넘어가시고 자, 논술 출제 원칙과 방향, 이거는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이건 제가 쓴 게 아니라 그냥 공통적으로 논술 전공하는 사람들이 각 학교에서 이렇게 원서를 쓰고 있다는 거니까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고, 제가 이제 설명하고 싶은 거는 딱 여기야. 제가 쭉 그 주요 학교들, 여러분들 쓰고자 하는 학교들의 기출문제들을 제가 작년에 쭉 봤어요. 쭉 봤더니, 자, 어떤 생각이 딱 드냐면 잘 보세요. 일단 본인이 관심 있는 학교에 대한 얘기를 딱 들어봐. 이게 손이 안 닿으니까 여기 포인터 잘 보입니까? 이게 잘 마음에 안 와놨던데. 일단 건국대는 올해 수리논술로만 같은 논술이 빠지면서 이제 출제수가 늘어나겠죠. 이제 가만히 봤더니 일단은 기하 안 나오고, 자, 미적분 위주로 출제가 됩니다. 미적분, 그리고 건대는 전통적으로 몇 년 내내 도형만 출제되는 학교였는데 여전히 도형 내고 있습니다. 도형이 들어간 미분, 삼각함수의 덧셈정이 주구장창 나오고, 평면 도형, 중학교 도형 내용과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이런 거 도형을 여러 개 엮어서 수열의 규칙성을 찾고, 삼각함수를 풀고 전부 다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그 와중에 확통 문제 2학 정리 하나 딸랑 나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확통은 그래도 그 출제 패턴 상으로 보면은, 제가 논술 수업 7년째 하거든요. 청소라고 해서. 자, 7년째 하는데, 출제 비율 상으로 봤을 때는 미적분에서 나오는 비율이 그 출제 패턴에서 보면 한 50%가 넘어요. 한 5, 60%가 됩니다. 그리고 미적분 중에서도 출제가 훨씬 더 많이 되는 파트는 적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논술 통틀어서 수능 논술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파트는 적분. 자, 그 다음에 수열이나 기타 부수적인 내용, 수학적 기납법, 증명 이런 것들도 간간히 나오기는 하지만 최근에는 조금 더 증명보다는 풀이형 문제로 좀 바뀌고 있고, 증명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 이거 다 맞춰야 된다는 생각은 일단 버리셔도 좋아. 증명은 만점 맞는 시험 아니거든요. 한양대학교 오전 오후 딱 예전에 발표한 거에 한양대학교 합격자의 평균 있잖아요. 합격자의 평균을 보면 오후는 한 60점 정도 되고 오전은 한 30몇 점, 40몇 점 선에서 합격자의 평균이 나오거든요. 그럼 왜 오후는 60몇 점이고 오전은 왜 30몇 점이냐? 그 오전에 증명 문제가 나왔기 때문이야. 여러분들 증명이 그렇게 어렵나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나중에 첨삭당해보면 아주 처참할 거야. 아무튼. 여러분 다 못하는 파트이긴 한데, 그게 만점이 아니라 애들이 다 못 쓰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말만 되게 써주면 어느 정도 부분 점수를 받아내느냐의 문제고, 합격자의 평균이 30몇 점이라는 얘기는 합격한 커트라인은 20몇 점일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내가 만점이 아니라 그 중에 20점, 30점 맞아도 붙을 수 있다는 얘기니까, 너무 막 어렵다는 거에 너무 막 스트레스 받지 않았으면 좋겠어. 다 못 쓰고 다 그지같이 쓰고 나오고, 여러분들 혹시 쉽게 나오는 학교 성대나 이대 이런 데 쓰고 나면 또 다 잘 보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쉬우니까 이대 문제 쉬운데? 나 이대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버리시는 게 좋아. 자, 버리는 게 좋고, 일단 건대는 도형 주구장창 나오니까 도형 지금 하고 있는 미적분의 도형, 그다음에 수원에 나온 도형 연습하는 것 자체도 여러분들 그 수리 논술을 위한 공부예요. 제가 논술 수업을 아무리 잘해도 여러분들 그 논술 문제 딱 봤을 때 처음에 딱 읽자마자 어떻게 풀어야지 느낌 잘 안 오면 2시간 내내 시험지만 쳐다보다 나올 수도 있어. 어차피 잘 쓰고 서술하게 만드는 그 능력보다도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그건 수학 실력이야. 그거는 수리 논술, 물론 수리 논술 문제도 계속 풀어야 되겠지만 수학 실력 계속 지금 하고 있는 것들 계속 풀면서 좀 시간 문제들 풀면서 대비하시면서 꾸준히 첨삭 받으시면 좋아지는 파트. 절대 단기간에 좋아질 수 없는 파트, 이 도형 파트들. 이해가시죠? 경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일에 마찬가지고 경일에도 도형 삼각함수랑 뭐 평면도형 관련된 그 내용 나오는데 경일의 문제 좀 어려워요. 경일의 계산도 되게 복잡하고 거기 이제 도형을 적분까지 연관시켜서 삼각함수를 막 적분 때리고 막 되게 뭐 계산 막 끝장 보는 문제들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경일에는 계산 자신 있는 사람들 좀 치시는 게 좋고 거기에 딱 하나씩 그 확률 문제가 훨씬 더 출제 빈도는 높고 기하 문제 가끔 하나씩 껴있는 경우도 있어. 근데 확통이 조금 더 비율이 높아요. 확통 하나씩은 또 거의 나오는 것 같아. 확통이 안 나오면 재수없으면 기하로 체인지 될 수 있다. 아무튼 그 정도 생각으로 여러분들 접근하셨으면 좋겠고 아무튼 계산 복잡하고 문제 어렵다라고 생각하시고 서강대까지가 지금 범인이 쓸 수 있는 정통 논술이라고 생각해. 서강대는 근데 거의 대부분 미분, 적분 위주로 나오게 되고 확률에 관한 얘기들도 나옵니다. 확률 문제 하나에 미분 문제 2개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증명이 있어요. 서강대. 그래서 딱 정통 논술 보통 학교에서 그냥 자주 출제되는 그런 내용들을 출제하는 학교 서강대라고 생각하시고 한양대랑 연세대는 이거는 열심히 대비하세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여기 너무 어려워요. 저는 풀고 싶지 않아요. 아무튼 제가 못 풀겠다는 게 아니라 여기는 쪽이마다 기발한 발상이라든지 좀 탁월한 수학 실력 뭐 그런 것들 요구합니다. 많이 요구하고 최저까지 없어가지고 거기 그날 가면 가관이 난리도 아닙니다. 그냥 전철 타고 한번 가보세요. 한번 구경 가시면 되게 재밌을 거야. 그날 가면 한번 관심 있으면 가보시고. 수학을 잘하는 친구도 당연히 가서 보면 되겠죠. 우리 학원에서도 가서 뭐 수학을 진짜 잘한다 싶은 애들은 가서 붙더라고요. 알겠죠? 여러분들도 진짜 잘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가서 쓰시면 될 것 같고.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관심 있는 학교도 연대 이런 데는 여기 벡터 이런 것들 다 나오니까 기하 대비 다 하셔야 돼요. 기하 공부 지금 미리미리 다 하셔야 되고 확률 통계가 하나씩 껴서 나오고 벡터보다는 확률 통계 한 문제가 되게 좀 강력하게 1, 2번으로 작용해서 시험에 이제 시작을 알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고. 자, 여기 이제 시립대는 수리 논술이라기보다는 수리 논술이라기보다는 그냥 본고사 문제고 딱 그냥 4문제 딱 풀고 나오면 되는데 그 문제가 약간 깁니다. 약간 길고 재미없는데 확률 문제 하나 껴있고 나머지는 여러분들 그 공통적인 이제 미적분 위주로 나오게 되고 수열 문제, 수열 확률, 미적분 2개 보통 이 정도 성향을 보통 띄고 있거든요. 자, 그렇게 항상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서울시립대. 네, 서울과기대 같은 경우는 거기 처음에 1번 문제 그냥 잡스러운 그냥 수능 한 12번급의 문제 3문제 딱딱딱 실어주거든요. 이 중에 하나라도 틀리면 이제 그냥 포기하시고 나 지금 멘트 세진 거야. 피곤해서 그런 거야. 미안해요. 그렇게 3개 다 맞추고 나서 그 다음에 시작이야. 근데 얘네들도 최근에 평면 도형을 좀 많이 내는 편이니까 이 평면 도형 공부를 도형 마스터가 되면 여러분들 그 수능에 나오는 28, 29번 맞출 확률도 높아지고, 그죠? 그 다음에 13번인가 21번 이런 데 나오는 삼각함수는 15번 나오는 거기도 맞을 확률 높아지고, 그래서 도형 공부 열심히 하시면 되고, 자, 그런 문제들 아마 논술 수업 들으면 열심히 대비를 해줄 거라고 생각해. 자, 그 다음에 여기 실대 그렇고요. 성균관대는 미분 적분 위주로 나옵니다. 미분 적분 위주로 나오는데 제가 첫 해에 작년 말고 재작년에 첫 해에 기하를 안 배웠잖아요. 기하 교과 과정이 없었는데 시험범위에 기하를 딱 넣은 학교가 2학교가 있는데 하나가 연대고 하나 성대인데 그중에 성대가 기하 문제를 첫 해에 냈어. 그리고 반성하는지 성대는 기하 공부해라라고 했는데 또 배신 때리고 작년에 기하 안 됐어. 되게 재수없는 학교죠. 그죠? 그래서 올해는 과탐 논술이 없어졌으니까 그 과탐 논술 자리에 기하를 하나 낼 수 있을지도 몰라. 그죠? 근데 저들 자체가 일단 미적분 성향의 출제를 하고 있다는 건 알고 계세요. 미분 적분 위주로 낼 거야. 자, 그 다음에 연세대는 뭐 나올지 몰라요. 아주 다양합니다. 뭐 나올지 모르니까 그냥 수학 그냥 전체로 다 잘하고 다 열심히 대비하고 가시고요. 자, 이와에 대한 증명 하나 나오고요. 미분 적분에 대한 얘기가 핵심이고, 자, 보통 도형 가끔 나오고, 미분 적분 나오고, 여기서, 가끔 확률 문제나 기하 문제가 하나 나오는데, 기하 2차 곡선이라는 단원이 있어요. 첫 단원에 있거든요. 첫 단원에. 저는 저기까지만 딱 대비합니다. 2차 곡선까지. 그 뒤에는 벡터는 공부하기도 너무 어렵고, 굳이 논술 문제 푸느니 그냥 거기 정규 수업에서 개념반 기하 수업 가서 듣는 게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을 저는 좀 하고 있어. 아무튼 여기 사는 사람들마다 이렇게 좀 생각하는 바가 좀 다르니까 자 그렇게 알고 계시고 한양대 공간도요. 이런 거 원래 제가 7년간 논술 대비하면서 정말 잘 안 내는 파트거든요. 공간도요. 옛날에 건대에서나 좀 냈었지 자주 안 내는 파트인데 또 냈어요. 여기는 2차 옵션 기하 꾸준히 내고 있으니까 여긴 전부 대비하셔야 되고 제가 홍대 논술 우리 학원에서 한 7년째 여기서 대비하고 있는데 홍대는 첫 번째 확률 딱 나오거든요. 이거 확률 못 맞추면은 일단은 여러분들 붙기 힘들어요. 홍대 첫 번째 확률 한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적분이나 미분 보통 되게 특이한 발상을 요구하는 문제를 나오는데 매번 나오는 게 달라요. 갑자기 지수로그 함수를 낼 줄 누가 알았어, 그죠? 근데 이게 원리학기에 대한 내용이었고 보통 뭐 평면도형도 내고 공간도형도 내고 2차 옵션도 내고 되게 다양하게 냅니다, 그죠? 근데 제시문을 되게 길게 주기 때문에 제시문 읽고 따라하고 거기서 포인트를 찾아내는 게 문제지 내용 자체가 평면운동이 솔직히 벡터에서만 배우는 거 아니잖아. 우리 거기서도 배우잖아요. 거기 미적 맨 뒤에, 그죠? 거기서도 배우잖아. 거기에 그냥 속도를 그냥 벡터 성분으로 딱 써서 표시할 뿐이니까 그게 그렇게 어렵다고 느껴지진 않을 거야. 미적분 한 친구들에게도 그렇고. 자, 근데 중앙대 이 새끼들도 이상한 새끼들인데 출제 범위를 미적 플러스 기하라고 해놓고 이 새끼들은 진짜 좀 어디 신고해야 돼. 이 새끼들은 그리고 나서 실제 출제를 확통을 냈어. 이상한 새끼들이잖아, 그죠? 모의고사도 그렇고 실제로 낸 것도 학교 작년 출제 다 확통이야. 경우의 수 1번 경우의 수. 자, 그 다음에 2번 3번이 보통 여러분들 항상 적분이었거든요. 중대는 적분만 주구장창 풀고 확통 하나 맞추고 가면 되게 성공률이 높은 학교였는데 경우의 수 적분 나오는 것까지는 맞는데 여기에 2차 곡선하고 같이 연관을 시켰는데 2차 곡선이 여러분들 솔직히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원의 방정식도 2차 곡선이잖아, 그죠? 뭐 그런 계산들을 조금 연습하면 저거는 좀 연습하면은 1학년 때 배웠던 원이랑 비슷해서 몇 가지 다룰 수 있는 게 많고 수능에 나오는 2차 곡선은 보통 그거잖아요. 정의를 많이 이용하잖아. 기하하는 친구들 정의, 그죠? 주성까지의 거리, 초점까지 거리 이런 것들을 이용하지만 논술에 나오는 2차 곡선은 계산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죠? 계산을 그냥 식을 계산하고 계산 때려서 미분 치고 계산하고 막 아무튼 연립하고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원의 방정식 계산하는 거랑 좀 원리는 좀 비슷해, 알겠지? 그래서 크게 여러분들 쫓아가는데 큰 무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벡터부터는 좀 할 양이 많아. 이건 이제 여러분들 선택입니다. 여기 학교를 치려면 여기까지 공부를 해야 되겠다, 아니면 말아야 되겠다. 자, 그 다음에 동국대학교는 미적분 성향, 그 이전 해에 확통 하나, 미적 하나, 기백 하나, 기하 하나 딱 내서, 저기도 그냥 세 가지 다 해야 되겠구나 싶었는데, 작년에 실제로 모의논술에 또 확통 하나, 기하 하나, 미적 하나 딱 내고, 확통 30점, 기하 30점, 미적분이 40점이라 배점이 높은데, 그렇다고 미적분 배운 애가 유리하지가 않아. 미적분만 어려워. 기하는 한 문제 맞추고 나오면 다행인데 미적분 내가 배운 것마다 틀려버리면 되게 억울하죠, 그죠? 근데 작년에 그냥 실제로 시험에서는 적분, 미분 적분으로 그냥 싹 바뀌었습니다. 미분 적분은 다 냈습니다, 이 학교도. 그러니까 대충 결론은 좀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성대 이상으로 시험 보려면 다 대비해야 된다. 성대 이상의 학교에 원서를 쓰려면 기하, 확통 다 쓰시는 거고, 그 다음에 성대 이하에 저는 그 학교를 치려면 확통의 핵심 내용, 이항 정리, 그 다음에 몇 가지 경우의 수 구하는 거는 중학교 때도 했기 때문에 거기다가 조금 더 조건 확률이나 몇 가지 얹히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거기와 미적분 위주의 중심의 내용에 그 학교들을 대비하는 저는 수업을 할 거고, 미분 기하 이렇게 좀 더 상위권 학교를 노리시다면 우리 박상근 선생님 수업을 통해서 좀 더 자세하고 좀 더 깊이 들어가는 수업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알겠죠? 저는 그렇게 이제 우리 두 강좌가 동시에 개설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원 자체에 그렇게 되어 있고, 제가 이제 논술 작년에 약간 좀 딜레마가 있었어. 제가 항상 다 솔직하게 여러분들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 하는 얘기니까. 작년에 이제 수리 논술을 하면서 학생들이 수학을 되게 잘하는 학생이면 별 고민이 없어. 기하도 시키고 이것도 시키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애들이 수학 상태가 안 좋아. 그러면은 내가 논술 선생이지만 내가 논술을 해라라고 강하게 얘기하기가 힘들어. 그렇지 않겠니? 그죠? 수능 공부를 하기도 바쁜데, 그죠? 논술 공부 이거 시간을 떼어내서 하기가 참 힘든 일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작년에 논술을 또 안 시키다 보니까 논술 전형 자체를 또 안 쓰다 보니까 애들이 수능에서 혹시라도 결과가 안 좋았을 때
그죠? 그 논술로도 그 이전에까지는 막 한 반에서 50명 중에 한 20명가량씩 수리 논술로 합격을 시키고 했었는데, 매번 이제 모집 인원이 줄고 공부해야 될 양은 많고 하니까 이거를 수능 공부를 전량하라고 시키냐, 논술 공부를 시키느냐, 이게 계속 딜레마인 거예요. 저도 딜레마인 거고, 벡터 같은 게 솔직히 공부 조금 한다고 해서 바로 정복되는 그런 파트는 아니야. 그죠? 그래서 제가 이거 시켜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딜레마인데, 제가 그 수리 논술 설명회 작년부터 쭉 봤어. 다른 학원들이 보통 어떻게 설명하나. 이거 모든 수험생들이 다 딜레마인 것 같아. 근데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을 데리고 그렇게 제대로 대비를 시키는 학원들이 일단 잘 되는 학원이고, 중간권 학생들은 이제 그쪽을 대비하는 수업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들은 어쩔 수 없이 남들이 하는 수업 막 따라 듣고 막 이제 그러다 논술 듣다가 힘들다, 어렵다, 나는 논술 어디를 쳐야 되나 막 이렇게 자꾸 고민하고 포기하고 하는 상황이 많아서, 그들을 대상으로 중위권 학생들, 중경외시 아니면 그쪽 이하로 치는 학생들을 위해서 제가 대비하는 학교를 지금 그런 수업을 할 거고, 수능을 대비를 그쪽 학교들은 지금 여기 서강대, 한양대 이런 성대 이런 학교들은 증명이 있는데, 중대 이하부터는 그렇게 증명하라는 문제보다는 그냥 이런 문제 풀고 답을 내고 도출하고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 정도면 수능을 대비하는데 수능 내용을 좀 더 정확하게 알고 계산을 좀 더 복잡하지만 정확하게 하고 하면 대비하는데 수능에 크게 마이너스가 되진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논술을 시켜서 첨삭을 시키다 보면은 그 친구들이 이제 어떤 생각으로 어떤 논리 전개 과정으로 수학 문제를 풀고 있는지 정확하게 보여요. 그래서 그렇게 대비를 하면 좀 더 수능과 같이 병행해서 공부할 수도 있겠다 싶은 그런 강좌를 저는 이제 계획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일주일에 논술에 전념을 하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 딱 5시간 또는 6시간을 떼어낼 수가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 5시간, 6시간 정도를 떼어내서 거기서 3시간을 수업을 듣고 한 2시간 정도를 연습을 하겠죠. 올라가서 제가 풀어준 것들을 딱 풀어보고 다시 한번 써보고 본인이 풀면서 써보고, 이렇게 본인이 이제 적으려고 하다 보면 막상 그냥 막 수능 문제를 풀 때랑 그걸 갖다 답안을 내가 적는다고 생각하고 적었을 때의 느낌은 다르니까, 거기서 이제 막히는 포인트들을 그걸 갖다가 상담을 하고 첨삭을 받고 하면서 뚫어 나가다 보면 어느 정도 여러분들 이제 논술의 실력이 조금은 좋아질 거라고, 서술하는 능력이 좀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주로 출제되는 논제들 몇 가지를 좀 연습을 하면 아무래도 합격률이 여러분들 되게 밑바닥에 있던 것들이 어느 정도 끌어올려 줄 수는 있다고 생각해. 알겠죠? 자, 여러분들이 수리 논술 절대 고수를 만들 수 없습니다. 제가 수리 논술 여기서 7년 수업하지만 수리 논술 6장 원서 써서 6장 6군데 싹 붙어오는 친구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절대로 없고, 제가 3군데까지 붙어온 친구 한 명 봤어요. 그죠? 많이 붙어서 한 1년에 한 2명 정도가 한 2곳에 붙고, 여러분들 6군데 딱 보면 다 그래서 첫 번째 딱 하게 봤는데 망했다. 2시간 동안 아주 그냥 시험지만 쳐다보다가 골골 아무튼 고생하다가 그냥 나와요. 시험지는 원서비만 날렸네 하고 딱 그렇게 오다가 어느 한 군데 딱 삘 꽂히는 데가 좀 희한하게 잘 풀리는 곳이 한 2학교 정도 있으면 그 2학교 중에 한두 군데 정도가 합격하는 게 보통 수리 논술의 전략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학교 가서 다 풀린다, 이거는 여러분들 천만의 말씀이야. 학교 자체가 아무리 쉬워졌다고 해도 수능보다는 여러분들 계산이 길고 좀 어려운 수준일 수가 있는데, 그 내용들이 딱 어디 이상이냐면 건대, 경희대 이상이고요. 동국대부터 시작하는 학교의 수준의 문제들은 일부 한두 개 학교를 제외하고는 수능보다 쉽습니다. 그래서 수능과 동시 병행이 또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상위 누적이 한 10에서 한 20% 사이에 나오는 친구들은 제가 여기 적어놓은 학교가 아니라 뭐 서강대, 숭실대 뭐 이런 데 있잖아요. 한양대, 에리카 이런 학교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시면 거기는 수능에 미적분 한 27번, 28번 수준의 문제들이 수리 논술 문제로 나오거든요. 거기는 수능과 동시 대비가 가능해요. 그냥 서술하는 연습하시고 그냥 걸어두시면 나중에 시험 잘 보면 안 가면 되는 거잖아. 그치? 괜히 담임 선생님이 선생님 제가 재수까지 했는데 여기 에리카 가라고요? 미쳤어요? 이제 서로 싸우지 말고 그냥 펑펑 오지 말고 그냥 써두시면 나중에 혹시라도 안 좋으면 그냥 가서 붙으면 되는 거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학교들은 경쟁률 다 세. 어차피 한양대 아무리 널널해도 한 80대 이상은 다 나와요. 그죠?
근데 거기 제일 낮은 학교 중에 어디냐? 연대 미래? 물론 거기까지 쓸 필요까지는 없는데 상위 한 20%, 25%는 가니까. 근데 거기조차 안 나오면 걸어두잖아요? 내가 옛날에 수학은, 얘는 진짜 수리 논술 자체를 못하고 글씨도 뭐 어떻게 쓸지 알아보지도 못하는 막 그런 수준에 있잖아. 생각의 전개도 없고 문제도 못 풀고 논술 수업을 이제 그만 들어라라고 해야 되는데 또 선생님 입장에서 그만둬라라고 하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공부하겠다고 왔는데 이제 그 고민을 하던 친구조차도 가서 붙고 와요. 가서 거기 경쟁률이 한 10대 1 정도 될 거야, 아마. 써보시면. 근데 여러분들, 뭐, 거기를 수능 기준치가 내가 매우 낮으면 한두 개 써놓으면 괜찮은 거고, 그렇게. 그런 기준으로 맞춰서 보시면 되고, 지금 여기 딱 경희대까지가 매우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경희대 이상급에서 좀 문제가 쉬운 학교는 이대, 중대, 성대입니다. 이대, 중대, 성대고 그 이상의 학교는 다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경희대 밑에 건대부터는 이제 쭉 대부분 풀만한 학교들이고 수능 수준에서 웬만하면 정리가 된다라고 보시고 세종대 같은 데 가서 살짝 어렵긴 하지만 나만 어려운 건 아니니까 가서 다들 백진하고 올 거니까 내가 한두 개만 풀고 오면 붙지 않을까. 알겠지? 이런 생각으로 접근하시면 되고요. 여기 기하 같은 경우는 그래서 중하위권 학교에서는 어차피 세 문제 다 고쳐서 붙이는 거 아닌데 두 문제만 제대로 내가 알고 있는 두 개만 벡터가 혹시 나올 확률이 20%인데 혹시 나온다 하더라도 나머지 두 개 다 맞추면 붙일 수 있는, 알겠지? 그럼 탄탄한 실력을 맞추겠다라고 생각하시고 버리셔도 되고, 아니 기하가 나올 확률 20%를 어떻게 버려? 그럼 기하를 공부를 하시면서 수능 공부를 낮춰? 이거 본인의 선택입니다. 제가 별로 권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 본인이 선택을 하는 거야. 이해가세요? 자, 그러나 지금 여러분들 상위권 학교를 쓰려면 지금도 늦었어요. 지금부터 이제 빨리빨리 대비를 해서 자, 남은 4개월 동안 열심히 계속 매주 써보고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부터 시작을 하셔야 되는 거고, 지금 여러분들이 수학이 너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권하지 않았던 거고, 지금은 일단 발등에 불이 떨어진 시기라 당장 제가 단기 완성 2개월만 딱 하는 이유는 그 이후에 바로 수능 이전 논술도 해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어쩔 수가 없는 거야. 자, 첫 번째 수리 논술을 공부하는데 논술 푸는 실력은 딱 수능을 잘 보는 친구들이 논술도 잘합니다. 그죠? 근데 논술 스타일에 적응도 필요하니까, 수업을 지금 들으시는 게 좋아. 수리 논술에서만 출제되는 테마들 있잖아. 평균값의 정리라든지, 그걸 이용한 대소비교라든지, 이런 아이들은 수능에서는 잘 안 내는 건데, 논술에서는 또 매번 되게 많이 출제되는 주제들이거든. 이제 그런 것들을 배우셔야 돼요. 첫 번째로. 논술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걔네들을 배우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첨삭을 좀 꾸준히 받으셔야 되고, 문제를 잘 푸는 학생이 또 수리 논술을 잘 쓰는 건 아니야. 그래서 생각의 전개가 수리 논술 수업을 안 들어도 되게 잘 쓰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처음에 딱 답을 내는데, 와, 야, 퍼펙트한 친구도 있어요. 와, 나보다 더 잘 쓰는 것 같다. 이런 친구도 있거든요. 실제로 가서, 연대 원주 의대 가서 붙어 오더라고. 처음에 딱 봤는데, 이거 어딜 고쳐? 내가 써도 이거 어떻게 못 쓰겠네. 이런 논술 수업 처음 들어왔는데, 이런 친구도 있어. 인문 논술은 그게 더 심해. 근데 수학 논술은 일단은 걔는 원래 수학도 잘했고 수학도 원래 잘했고 매번 90점 이상 맞았던 친구들이고,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아니라면 대부분 이제 서술하는 방식 자체가 좀 답은 낼 수 있지만 서술을 생각에 전개하는 과정 자체가 약간 이제 중구난방인 친구들이 있어. 그 친구들은 첨삭을 통해서 조정을 하면은 그거는 한 몇 개월 하면 계속 좋아지니까 그것도 필요하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 세상위권 학생들은 전부 다 공부해야 되는 게 맞고, 중하위권 학교를 노린다면, 자, 일부만 공부를 하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제 생각이고, 이거 논술을 수업하는 선생님들마다 좀 다른 의견일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작년에 기출 문제들 패턴을 보여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대로 행동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논술 줄에서 출제되는 유형이 몇 가지 있으니까 이거 반드시 좀 수업을 듣고 가시는 게 좋고, 논술 시험이 예전 제가 처음에 논술 수업 처음 할 때 와, 이게 도저히 못 풀겠다, 이런 수준의 문제들은 요즘에 별로 없긴 하거든요. 연대랑 한양대도 쉬워지는 편이긴 해서. 자, 그래서 예전보다는 좀 할만한데, 그와 더불어서 여러분들도
그 미적분 공부를 또 미적분이 8문제를 바뀌면서 공부를 더 해서 학생들 수준도 덩달아 내려갔다는 게 좀 안타까운 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여전히 어렵게 느껴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미적분을 한번 배웠기 때문에 이제는 좀 제대로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기가 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됐지? 자, 그리고 논술과 수능 공부, 기하를 공부하는 건 별개지만은 물론 저 기하 듣는 학생도 있겠지만은 지금 중하위권 학교를 지원하는 학생들이 지금 논술 수업을 듣는 거는 그쪽 대비를 하는 거는 별개는 아니에요. 그 몇 가지 증명 주제, 논술 특유의 몇 가지 증명 주제 몇 가지를 한 달간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여러분 문제 푸는 그저 풀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 수능도 같이 좋아질 수 있는 비슷한 주제의 성향의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특히 중하위권 학교, 뭐 숭실대, 뭐 성신여대 이런 데 쓰면 완전히 수능 문제야. 이런 데는. 그죠? 제가 가끔 모의고사에 성신여대 그 기출문제 모의고사에 가서 나 특강교재 나 실어놓기도 하고 그래요. 문제가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수능스러워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일단 대비하시면 수능과 별개가 아니라 중하위권 학교들은 그냥 수능 공부다라고 생각하고 같이 가셔도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이것도 중요한 얘기인데, 형식은 수능 공부와 같다 단계적으로 올라가야 된다. 이제, 저희 그대로 읽을게요. 우리가 수능 22번 문제, 제가 올라가서 수업하면 아마 수능 22번 문제만 딱 5개 가지고 수업하면 애들 아마 다음 주 되면 한 절반은 수강 취소하고 나가서 도망가 있을 거야. 아마 그치? 심화반이라고 해서 우리 심화 문제만 풀지 않거든요. 단계별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단계별로. 22번 문제 공부한다고 해서 20번 맞출 확률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논술에서 수능에서 출제되는 몇 가지 주로 출제 패턴들을 우리가 먼저 열심히 공부하잖아. 그러다 보면 22번도 그 여러 개념들이 섞인 거니까 맞출 확률이 높아지는 거고 논술도 마찬가지로 연세대 가고 싶다고 연세대 기출 딱 펴고 푸는 친구들은 이제 금방 포기하게 돼. 알겠죠? 여러분들 자주 나오는 주제부터 모든 학교들에서 주로 출제되는 그런 문제들부터 쭉 대비해서 거기부터 쭉 익숙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파일을 학교별 수업 들으셔서 이 학교는 이게 중점적으로 출제되니까 그 기출이랑 그 관련 변형 문제들 같이 좀 풀어보면서 학교 시험 볼 때 대비하시면 자 그게 이제 최선의 공부법이라고 생각해. 논술은 여러분들 빠르면 빠를수록 좋긴 좋아요. 기하 뭐 이런 거 다 하려면 빠를수록 좋고 문제 스타일 자체가 시험 보는 연습도 하셔야 돼요. 처음에 논술 내가 테스트 딱 보면은 그 시간도 제대로 못 맞춰요, 여러분들. 수능하고 시험 스타일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답안지를 내가 딱 만약에 원래 세 문제를 딱 물론 세 문제가 전부 세 문제는 아닌데 한 문제당 소문항이 또 있으니까 근데 차 문제가 이 학교가 세 문항을 2시간 100분의 시험 보니까 한 문항을 40분 동안 시험 보자. 그래서 40분 동안 시험 봐서 딱 내라 그러면 처음에 그 시간대로 답안지 제출하는 애들이 드물어요. 그 시간 조절이 안 되는 거야. 본인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고 언제부터 써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런 조절 같은 것들도 시험 보는 연속도 하셔야 돼요. 알겠지? 자, 그런 것들을 대비해주는 강좌가 꼭 개강되니까 알고 계시고 지금부터 좀 자주 참여하셨으면 좋겠고 논술은 공통적으로 논술 수업을 하는 선생님들하고 같이 이제 얘기를 나눠보면 꾸준히 논술 문제에도 노출되는 게 좋아. 제가 수능도 마찬가지. 수능도 수학이 논술 문제를 꾸준히 이제 많이 풀어보는 게 가장 좋다고 얘기하잖아. 풀면서 뭔가 느끼고, 풀면서 내가 이 유형이 안 되는구나. 비슷한 유형 풀어보고, 또 깨닫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것들도 개념 공부거든요. 근데 이제 수능도 마찬가지, 논술도 마찬가지로, 제일 좋은 건 꾸준히 매주 논술 문제만 붙잡고 있는 건 아니고, 매주 제가 3+3시간 잡았는데, 한 5시간 정도 수업 듣고, 한 2시간 정도 진지하게 한번 풀어보고, 시간을 한번 본인이 답안지 한번 써보고, 문제를 써가면서 푸는 거야. 알겠지? 답안지 낸다고 생각하고, 풀어보시는 게 복습이야. 자, 그렇게 복습하시고, 뭔가 막히는 부분, 이럴 때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첨삭을 받으시고, 알겠죠? 그렇게 대비를 한 3, 4개월을 하면, 일단 푸는 능력은 수학 실력이야 뭐 어차피 수능과 같이 좋아지는 거지만 수능 공부랑 어차피 모든 선생님들이 다 같이 대비해줘서 좋아지는 거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서술하는 능력, 시간을 맞추는 능력, 아무튼 자주 나오는 논술에서만 자주 나오는 패턴 그런 것들 익히는 능력은 충분히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그렇게 대비를 하시면 좋겠고 이거야 논술 합격 사례인데 이런 거 그래도 좀 이게 드라마틱한 거는 뭐냐면 이제 건국대 컴퓨터공학과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아이들이 있잖아요. 이런 아이들이 수능을 망했어. 예를 들어서 다 이런 아이들이거든. 수능이 20%가 나왔어.
여기 수능이 5%인데 건대 합격 이런 애들은 안 적죠. 왜냐면은 수능을 잘 보면 논술 보러 가지 말라고 하겠죠. 제가 그냥 가지 마라. 충분히 군대 왜 가니?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논술을 수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수업생님 수업 괜히 들었어 라고 이런 상황이 오는 게 여러분들한테 제일 좋은 거야. 알겠죠? 수능을 너무 잘 봐가지고 이 논술 듣지 말걸. 뭐 이런 상황을 만들어주세요. 제발. 알겠죠? 근데 그렇지 않다면 자, 상위 20%가 어디 가야 돼? 딱 연대, 원주, 미래 이런 데 딱 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친구들 갑자기 논술에서 합격 딱 날라오면은 이거 거의 인생 역전되는 거고, 학생들 내가 원서서 볼 때 정시 합격되는 학생들은 별로 기쁘지가 않아. 왜냐면 성적대로 가는 거니까. 근데 논술에는 갑자기 얘가 얘 내가 정말 아끼는 애인데 내가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수능 오빠 너무 아쉬워 막. 근데 갑자기 그 논술 선생님 어디 붙었어라고 날라오면 또 저도 갑자기 막 밖에서 막 운동하고 있다가 소리도 지르고 막 그러거든요. 너무 좋아서 이게 약간 되게 드라마틱한 이런 요소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친구들도 봐서 알겠지만, 그래서 그렇게 이제 우리 열심히 공부를 해서 그렇게 데뷔를 할 거고, 자, 여기 박사 선생님 수리 논술 꾸준히 여기 잘 대비를 해줬을 거고, 좀 더 심화하는 바 있을 거고, 이건 박사 선생님이 안내해 주실 거고요. 여기 새로 시작하는 반 저보다 자세히 시작할 거고, 저보다 자세히 첨삭하고 이것저것 대비하는 반이고, 저는 여러분들 약간 아까 얘기했듯이 미적 확통 중심의, 그죠? 미적 확통 중심의 수업을 하게 될 거고, 꼭 논술을 봐야 되는데, 논술 많이 투자하기 힘들고, 수업 그래 중대까지만 쓰면 만족해 이런 친구들 를 대상으로 어디도 챙겨주지 않는 이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제가 뭔가 이제 잘 이해할 수 있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그렇게 나가는 강좌를 저는 열까 합니다. 그리고 여기 파이널 논술이 계획되어 있고 수능 이후에도 여러분들 혹시 시험을 잘 보고 못 보고 여러분들 책임져주고 갈 거니까 일단 앞으로 나오는 논술의 원서를 쓰실 거라면 우리 학원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같이 좀 이렇게 공부를 했으면 좋겠고, 박사 선생님 오래 밖에 계시나요? 박사 선생님? 네, 계시는데 오래 기다리셨는데 박사 선생님 얘기 마저 들어보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